네, 안녕하세요. 맹꽁입니다.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조지환 부부의 일상이 전해지며 이 부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면서 조혜련의 안 됐다는 이야기와 답답하다, 화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조지환 부부는 이사 5일을 앞두고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박혜민은 청소업체 30만원 주는 게 부담스러워 남편 조지환에게 부탁을 하는데 조지환은 모른 척하고 시어머니는 업체에 맡겨라 합니다. 이사 잔금도 있는데 걱정을 하자 조지환은 내가 알아서 하기로 해놓고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떡하느냐, 장모님한테 더 빌려라 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시어머니는 보다 못해 모자라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자 조지환은 엄마가 해준다지 않냐 그러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조지환은 어머니 앞에서는 애가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남편에게 시어머니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는 부담 갖지 말아라 했지만 부담스럽고 박혜민은 이에 맞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해도 능력이 안 되는데 하는 수 없지 않냐 속내를 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박혜민은 처음에는 나도 좋았다. 근데 어머님도 힘드시니까 내가 딸 찾으러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 도와준 후 생색내는 시어머니에게 부담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고 아내 박혜민과 조혜련 등 7명의 시누이들의 이야기가 공개가 되는데요. 이날 동치미의 주제는 며느라 우리 아들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라. 며느라 우리 아들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라 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대표로 양택조, 전원주 이 두 분이 나오는데 양택조는 아내에 대해 우리 여편네는 현명하다. 며느리 트집을 안 잡는다. 잘 살고 있는 아들 부부를 왜 괴롭히냐고 하고 전원주 씨는 극과 극의 시어머니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조지환의 엄마는 갑자기 아들 집을 방문하고 어질러진 집에 어머니는 엉덩이 붙일 곳이 없네? 이러고 사는 거야? 하며 못마땅해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며느리가 나가서 있어서 남편을 챙기는 사람도 아니고 마음이 아프다. 아들이 마누라를 제대로 만났으면 이라며 혀를 쭈쭈 합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제대로 만났으면 하며 혀를 쭈쭈 합니다. 아들이 밥이 없다. 이 말에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줄 몰랐네. 쟤는 병원에서 밥 먹고 오고 완전 꽝이다. 해도 너무 과하네. 쟤를 어떻게 조져야 하나. 나는 그냥 안 되겠다고 며느리의 분노를 합니다.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온 아내. 집에 와 있는 어머니를 보고 당황을 합니다. 어질러진 집을 보고 못마땅해하는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옷 못 보던 거다. 집은 저렇게 해놓고 옷은 사고 싶다냐? 남편 굶기고 그랬냐? 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일을 하고 와서 그렇다는 며느리의 말에는 너는 클 때 뭐하고 컸나? 간호사 공부만 하고 컸나? 너희 엄마가 너무 가정교육을 안 시켰다 하며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며느리를 데리고 살림살이를 뒤졌고 이 와중에 조지환은 아내를 보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라고 말하며 오히려 싸움을 부추겨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한바탕 다 뒤집어진 후 박혜민은 집안을 청소했고 그 사이 조지환은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고 셋째 누나와 다섯째 조혜련이 등장을 합니다. 조혜련은 집이 깨끗하다며 어머니와 반대로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얘기한 데는 박혜민이 누나들에게 SOS를 한 것이었습니다. 조혜련은 애들이 어떻게 살든 엄마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집이 더러우면 지환이가 누워있지 말고 청소해 하며 어머니와 동생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혜민이가 몸도 약한데 새벽 6시에 수술방에서 일하고 오는데 냉장고도 챙겨야 하냐? 하며 올케를 두둔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차라리 직장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산입에 거미줄 안 친다고 아들 밥이나 제대로 챙겨줬으면 좋겠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조혜련은 솔직히 지한이는 너무 오냐오냐해서 많이 나약하다. 에너지 넘치고 능력이 많은데 너무 부모 폭에 쌓여서 키웠다.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실 딸들에게 차별도 심하고 지환이는 밥도 따로 반찬도 따로 다르고 영양제도 지환이만 줬다. 심지어 지환이는 지금까지도 엄마 카드를 쓰고 있다는 말에 모두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기죽일까봐 카드를 준다는 어머니는 눈치 보지 말고 굶지 말고 먹어라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조혜련이 지금 사는 아파트도 죽으면 지환이 줄 거냐고 하자 어머니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줄 거다. 아들 낳느라 고생했는데 아무도 부조를 안 했다. 하며 내 혼자 아들 낳는다 고생했는데 아무도 부조를 안 했거든. 아무도 부조를 안 했거든. 네? 엄마가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완전히 얘를 진짜 정말 이렇게 싸고 도니까 얘가 똥님을 못하잖아. 그래. 혜민이가 많이 지치고 힘드니까 나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쓰레기하고 음식물 이런 쓰레기 있지? 그거 좀 갖다 버려, 네가. 어? 그래. 엄마 그거는 동의하지? 오빠가 아니 이거는 야 조상에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계속 애미가 아도 못 일라고 이러잖아. 너무 피곤해. 그게 이제 애미가 그거는 튀어야지. 나 진짜 그러면 있잖아. 지한이 쫓겨나. 요즘 시대에는 뭘 쫓겨나. 오케이 내가 갈게. 오케이. 사실 전에 어머니의 갓난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엄청 가난했었고 조혜련이 태어나던 날 딸이라는 소식에 할머니와 어머니 모두 울었다 합니다. 옛날 농담처럼 진담이 되어버린 딸은 밭을 베러 나갔고 딸들에게 온갖 구박을 일삼아왔던 할머니. 엄마는 죽기 살기로 쉬지 않고 일만 해 여기저기 밭이 많았답니다. 딸들은 엄마를 도와 농사에 매달렸고 밭에서 일렬 행대로 앉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무리하는 일은 모두가 딸들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보다 힘든 건 아들과 딸을 너무 차별하는 것. 딸들은 밭에 가고 일하고 아들은 노란 모자 쓰고 아이스크림 입에 물고 유치원 갑니다. 딸들은 밭에서 키운 채소로 반찬을 해서 먹고 아들은 조기와 고기 반찬. 학교 가기 전에도 밭일 하러 가야 하고 아들은 가방 메고 유치원에 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도 부러워 넋놓고 쳐다봤다. 또 딸들은 바가지 씌워 머리 자르고 아들은 멋진 미용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자르고 이처럼 지한이는 황태자였다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짐을 한 건 훨씬 더 나은 딸이 되어 보란듯이 복수하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합니다. 조혜련의 어머니는 또한 어머니는 나는 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딸만 줄줄이 5째까지 딸인데 좋겠냐고. 딸을 낳은 게 너무너무 싫어서 죽으라고 이불에 엎어나 그 무거운 솜 이불 위에다 또 이불을 올려뒀는데 살아있더라. 이런 말을 해. 조혜련에게나 보는 이들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소리만 항상 들었다 합니다. 옛날 부모님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는 시청자분들이나 당사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크나큰 차별을 받고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정말 당시에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아들만을 위해 아들만을 바라보고 아들에게만을 사랑을 주신 어머니, 아들을 유독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제 결혼하고 시간이 흘렀으면 그만 놔주실 만도 한데 말입니다. 마음은 알겠지만 언제쯤이나 돼야 끈을 놓을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누워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남편,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쓴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무 도움도 못 주고 오히려 시종일관 어머니의 잔소리에 맞장구 치는 모습에 고개가 절레절레 돌아가고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조지한 아내 박혜민은 시어머니에게 고가의 안마의자 5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조지한이 선물 받으려 해 정말 철없는 남편이 아닌가. 남편 때문에 속 터진다 합니다. 조지아는 어머니와 함께 안마의자를 사려고 매장에 방문해 마사지를 받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뭐든 아깝지 않다는 말과 5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아들한테 선물했다 합니다. 아내 박혜민은 미안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조지아는 비싼 세트 메뉴와 술을 주문하기를 원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얄밉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조지아는 너무 피곤하다며 차 안에서 누웠고 일어나라는 박혜민의 말에 그는 살찌고 몸이 아파서 그렇다. 똑같은 잔소리 반복하지 마 하며 짜증을 냅니다. 당신은 누워있는 걸 너무 좋아해.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거야? 라며 싸늘한 모습.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마음이 언짢아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집에 가서 과일을 먹기 위해 준비하던 중 누워서 게임만 하는 남편에게 부엌 조명이 어두우니 가라라. 누워만 있지 마라. 게임 그만해라 하고 계속 잔소리를 들어놓고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앞에서 자꾸 이럴 거야? 내 앞에서 그만 싸우고 얼른 집에 가라며 집으로 보냈습니다. 현재 조지한 씨는 쉬고 있는 상태, 배우 준비하는데 3년 정도의 서로의 약속이 있었는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나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박혜민 씨는 간호사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럼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집안 청소나 정리 일을 같이 좀 했으면 좋으련만 하루 종일 누워있는 모습이 방송에 비춰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냉장고 검사에 핀잔 섞인 잔소리 그리고 회사 그만두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한다는 건 아들을 위해서가 아닌 아들을 망치고 아내 박혜민 씨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왠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시청률, 재미를 위해 억지로 짜맞춰진 서로 간의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볼 때는 어머 왜 그래? 너무한다. 도와주지? 아내는 무슨 죄야? 등등 말을 많이 하게 되지만 끝나고 나면 아니 보면서도 다 각본에 짜여진 거야 라는 선입견부터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방송에서 주작 의혹들이 많아지고 또한 실제로 주작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여기에 나오는 조지한 씨는 1년 전 브라더 시스터에서 무명 생활에 깊어져 가고 가장이 책임져야 할 삶의 무게를 느낀 조지한이 밤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며 배우의 꿈을 키웠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내 배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 직업의 어떤 귀천을 떠나서 그냥 유리가 원하는 거 장난감이나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싶은 마음에 이랬던 조지한 씨가 그런데 느닷없이 동치미에서 전에 보던 이미지와 달리 딴 모습입니다. 아니면 캐릭터가 철없는 남편이었던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게 시청자들로부터 어떠한 질타를 받을지 다 알 텐데 말이죠. 또 1년 전 조지한 씨는 에로 부부에 나왔었는데요.
국민 병강세로 떠오르며 화제를 모았었죠. 조지훈 씨는 영국 배우로 데뷔하고 조지훈의 누나는 조혜련입니다. 에로 부부에서 아내 박혜민과 함께하며 솔직한 속터뷰로 화제를 모았던 조지환. 결혼 8년 차이지만 아내가 여전히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장소 불문하고 아내에게 관계를 요구한다던 조지환. 이에 아내 박혜민은 내 체격이 왜소하고 해서 남편을 받아주기가 너무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조지환은 아내를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손여경, 퀸제이 보고서, 카마수트라 등 성 관련 서적도 다수 독파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책을 열심히도 읽었네요. 에로 부부 방송 후 조지환은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관계를 32시간마다 한 번씩 요구했는데 아내의 고민이라는 말을 듣고 배려하겠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